이번에 이제 다항식에서 항등식에 대한 개념, 항등식과 뭐 미정계수법, 요 조립제법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인데 항등식이 뭔지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항등식, 등식이야, 등식. 근데 등식이 항상 등식이야. 에? 뭔 소리야? 자, 등식이라는 거는 뭘 사용한 거? 등호만 사용했으면 다 등식이야. 5 더하기 3은 9. 이것도 등식이죠. 왜? 등호를 사용했으니까요. 등호를 사용했으니까 등식이야. 근데 이 등식은 거짓이지? 5 더하기 3은 9가 아니잖아. 이런 걸 거짓인 등식이라고 했었어. 그럼 등식 중에서 5x-3은 7. 자, 이런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그랬죠. 등식은 등식인데 미지수의 x를 사용한 등식. 그래서 방정식이 x값에 따라서 이 등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이런 걸 방정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또는 거짓이 되기도 하는데 참이 돼? 그러면 그 x값을 한번 찾아볼까? x가 어떤 값일 때 어떤 수일 때 참이 되는지 그걸 방정식에서는 뭐 방정식의 근이야, 방정식의 해야, 방정식의 x값이야 뭐 등등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근데 똑같이 미지수 x와 등호를 사용했는데 5x-3은 2x 플러스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써있어. 얼핏 보면 방정식 같죠? 등호가 있고요. x항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x란 문자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식은 조금만 더 정리를 해서 보면 똑같네. 좌변과 우변의 식이 완전히 똑같아지네. 그럼 x에다가 아무거나 0을 넣었을 때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이니까 참이지. 그럼 x에다가 1을 넣으면 5 빼기 3은 2, 5 빼기 3은 2, 참이지. 등등등등. 그러니까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되는 거지. 정리됐습니다. 자, 항등식.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이야. 자, 등식이에요. 첫 번째 조건이 등식이죠. 등식. 문자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등식의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 돼요. 그러니까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되니까 굳이 x값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뭘 집어넣어도 항상 참인 거지. 예. 그럼 방정식은 특정한 값을 대입하였을 때만 성립. 이 특정한 값을 방정식의 근, 방정식의 해, 방정식의 x값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1차 방정식은 하나, 2차 방정식은 2개, 3차 방정식은 3개, 4차 방정식은 4개, 무조건 이렇게 개수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참고, 자, 별표. 오늘 선생님 목이 좀 메이네, 미안. 자, 참고, x에 대한 항등식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 임의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 자, 모든이라는 단어는 이해가 되지. 모든 x, 아무거나 진짜. 근데 임의라는 게 우리 눈 감고 뽑기하는 것처럼 눈 감고 숫자를 아무거나 뽑았는데 참이 돼. 아무거나 뽑아도 항상 참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모든이라는 뜻이랑 같은 뜻이에요. 세 번째, x값에 관계없이. 자, 우리가 제일 많이 보게 될 표현은 이거예요. 뭐뭐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 이것도 항등식이다. 자, 별표야. 뭐뭐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 어떤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 이 어떤이 임의라는 단어랑 같은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항등식이구나. 그럼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해야 되겠구나. 항등식은 x값 구하라고 안 해. 방정식이랑 다르잖아. 대신에 항등식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찾으라는 거구나. 그게 이제 이 항등식의 성질입니다. 좌변 보세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우변은 0이야. 우변이 0이라는 건 무조건 이 식의 값이 0이라는 거지. 근데 x의 2창, x의 1창, 상수항으로 이루어진 어떤 식이 0이 되려면 x의 2창은 2창대로 0이 돼야 되고 x의 1창도 1창대로 0이어야 되고 상도 0이어야 돼. 이게 동시에 a가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에 동시에 이렇게 a, b, c가 모두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항등식의 성질이에요. 예, 또 거꾸로
x의 2창, 1창 상수항이 동시에 다 0이 되면 이 식은 항상 항등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두 번째 식을 봐봐. 두 번째 식은 좌변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2차식이고 우변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렇게 서로 다른 2창, 1창 상수항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 모양처럼 생겼어. 하지만 2창의 개수인 a는 여기 있는 a-랑 같은 값이어야 돼. 그리고 동시에 1창 개수 b랑 1창 개수 b-가 같은 값이어야 돼. 그리고 동시에 상수항 c와 상수항 c-가 같은 값이어야 돼. 이러면 항등식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쌍둥이처럼 완전히 좌변과 우변의 값이 완전히 똑같아야 돼. 또는 우변이 이렇게 0이라고 나왔을 때 좌변에 있는 모든 개수들이 항상 0이 돼야 되더라. 그럼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뭘 이용해야 되냐면 여기 x에 대한 항등식이야 라고 표현이 돼 있지. x에 대한 항등식이야.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줍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야 라고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주어진 식을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렬을 하세요. 동류항끼리 묶어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각 모든 개수가 모두 0이다 또는 개수가 서로 같다. 이걸 이용하는 거죠. 이게 항등식의 성질입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볼 거예요. 그럼 이제 항등식은요. 문제에서 x를 구하시라고 안 물어본단 말이야. 개수를 물어봐. 개수가 뿅 비어있어. 여기 문제 얘를 잠깐만 볼게요. 여기 얘 봐봐. 3x 플러스 b는 ax 플러스 2에서 라고 보면 지진 여기 봐봐이. 자 1창의 개수를 a라고 바꿔놓고 상수항을 b라고 지금 바꿔놨지. 이게 a, b가 문자가 아니에요. 문자 아니에요.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숫자를 모르니까 잠깐 a랑 b라는 문자로 빌려온 거야. 그쵸? 이거를 개수라고 해. 1창과서 지금 1창의 개수 a와 좌변 상수항 b라고 돼 있지. 미정. 이 미정은 미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너네들이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정계수법이 뭔가 대단한 공식이나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으라는 건데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개수를 찾아야 돼. 미정계수를 찾아야 돼. 미정계수를 찾아야 돼. 이런 표현이 나오거나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학교 시험에 단골 문제예요. 무조건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항등식 파트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도 미정계수, 개수가 정해지지 않고 개수를 찾는 무언가 하는 활동들을 할 거야. 수학에서. 그러면 이거는 학교 시험에 이번에 나오겠구나 하고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이 우리가 접근해서 가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가 개수비교법, 두 번째가 수치대입법인데 말 그대로 개수를 직접 비교해. 어떻게 양변, 좌변과 우변의 동량의 개수들, 그러니까 2창아 2창, 1창은 1창,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직접 비교해서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이야. 자, 그러면 이 개수비교법을 사용하려면 언제 식을 정리하기가 비교적 간단할 때, 그러니까 간단한 식일 때, 이때는 개수비교법을 쓰는 게 편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좀 복잡한 식이 나올 거야. 선생님 문제 풀 때 또 설명을 해주겠지만 그때 사용하는 게 수치대입법이야. 자, 대입이 집어넣는 거지. 수치. 적절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개수를 찾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식 정리가 조금 복잡해 보일 때, 조금 복잡한 식은 개수를 다 비교해서 찾기 힘드니까 적절한 숫자를 넣은 수치대입법을 이용할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제 나눗셈과 항등식은 우리가 나눗셈식을 검산식 또는 선생님이 등식이라고 표현했었지. 이 등식으로 정리하는 거 알려줬죠. 이 나눗셈을 등식으로 정리했을 때 이 등식은 항상 항등식이 돼요. 그래서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a를 뭘로 나누니?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a라는 식은 b 곱하기 q에다가 r을 더한 거랑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r은 나누는 식 b보다 차수가 더 작아야 된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등식은 항상 항등식입니다. 나눗셈식은 그래서 항상 등식 또는 항등식의 모양으로 꼭 정리를 해주어야 돼요. 자, 문제 봅시다. 자, 필수 예제 1번으로 먼저 넘어갈게요.
자, 1번. 등식. 자, 여기 그냥 등식이라고 돼 있어서 kx-ax 플러스 3a-4k-2는 0에 대하여 라고 그냥 어떤 한 식을 줬어요. 1번.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2번.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자, 키워드는 임의의 실수 뭐뭐에 대해서 성립한다. 항상이 빠져있지만 항상 성립한다는 거랑 같은 거야. 여기에 항상이 빠져있어도 들어가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할 때.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다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지. 항등식의 표현이에요. 근데 첫 번째 1번 문제는 문자가 x에 대하여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2번은 k 값에 관계없이 라고 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1번은 x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야. 2번은 k 값에 관계없이 라고 했으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야. 자, 주어진 문자가 다르다는 거야. 기준이 다르다. 그럼 x에 대한 항등식은 어떻게?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렬하는 거야. 자, x에 대해서 x의 1차항, 나머지는 상수항. 그래서 x로 내림차순하면 괄호에다가 x로 묶어놓는 거야. k-a의 x 더하기 3a-4k-2는 0이라고. 근데 나는 이 상수항이라고 보는 것도 괄호로 한번 그냥 묶어주세요. 그랬을 때 이 식의 값이 0이 되려면 x항의 개수인 k-a가 0이 돼야 되고 상수항이라고 정리해 놓은 이 식도 동시에 모두 0이 돼야 돼. k-a가 0이어야 되고 3a-4k-2가 0이어야 됩니다.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 거예요. 자, 연립할 건데 선생님은 여기선 기억식 k-a가 0이니까 k는 a랑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k 자리에다가 a를 대입할 겁니다. 3a-4a-2는 0, -a는 플러스 2, 그래서 a는 2. 그럼 a는 2면 동시에 k도 이겠다. 왜? a랑 k랑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상수 a, k 값을 모두 구할 수 있었겠지. 뿅 볼까요? 아유, 마이너스이죠. 미안. 선생님도 이럴 때 있어요. 두 번째. 그럼 2번 문제는 k 값에 관계없이라고 해서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그랬지? 그럼 k에 대해서 내림차순하는 거야. 자, k에 대해서 k가 곱해져 있는 항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요게 k항이에요. 그러면 k로 묶는 거예요. k로 x-4의 k. 그리고 나머지 -ax 플러스 3a-2는 0. 이건 상수항이야. 상수항은 이렇게 괄호로 그냥 괄호를 한번 쳐주면 돼. 이렇게 묶었을 때 이때도 k의 1창의 개수인 x-4가 0이어야 되고 동시에 -ax 플러스 3a-2도 0이어야 돼요. 네, 그럼 풀어주면 x는 4하고 나왔네. 4 나왔으니까 이제 x 자리에다가 4를 대입해서 -4a 플러스 3a-2는 0, -a는 플러스 2, a는 -2 해서 x 값과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항등식의 성질, 개수를 비교해서, 이것도 이제 개수 비교법이긴 한데, 개수를 비교해서 개수를 정해줄 때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그 식을 정리해 주어야 한다. 네, 요게 1번 문제였습니다. 2번 나왔다. 자, 미정계수법.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이 문제에선 줬어요. x에 대해서 항등식을 풀어라 라고 줬는데 우리가 미정계수법을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개수를 직접 비교하는 방법이 있었고 수치를 직접 대입하는 방법이 있었어. 그래서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중에서 1번과 2번 문제를 볼 건데, 자, 1번 문제 보세요. 1번은 우변은 지금 내림차순 정리 잘 되어 있지. 2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럼 좌변만 괄호를 풀어주면 되는데 이 정도 괄호 푸는 거는 아유 껌도 아니지. 금방 풀 수 있겠지. 네, 금방 풀 수 있으니까 정리해서 개수비교법을 쓰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야. 정리해 볼게요. a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6은 2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같다. 자, 좌변을 동량으로 ax제곱 더하기 3-2ax, 요게 1창이지. 그리고 마이너스 6은
E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같다. 어때? 금방 정리할 수 있지? 실은 선생님이 1차항도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이니까 이렇게 정리했지만 3x와 마이너스 2x, 3 마이너스 2ax라고 바로 정리가 되면 조금 더 좋기는 해요. 네, 어쨌든 이렇게 찾았을 때 계수를 직접 비교하는 거라고 그랬지? 2차항 계수가 a인데 여기는 2야. 하하 찾았다. a는 2. 1차항 계수가 3-2a인데 3-2가 b야. 근데 a가 2라며. 그럼 2 대입하면 되지. 3-4는 b. 찾았다. b는 마이너스 1. 찾았죠? 그 다음에 상수항이 좌변은 마이너스 6, c는 끝. c는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좌변을 지금 정리해서 동량으로 딱 동량끼리 묶어서 정리했을 때 요 과정이 간단한 식 같은 경우에는 직접 빨리 정리를 해서 개수비교법을 쓰는 게 편해요. 이게 1번 문제가 개수비교법을 쓴 겁니다. 근데 2번으로 넘어가면요. 자, 2번 문제 봐봐. a의 x-를 x 플러스 2. 요거 2차 시간 앞으로 해야 되고 bx 분배해서 정리해야 되고 cx를 분배해서 정리해야 돼. 그 다음에 2차항, 1차항 상수항 묶어야 돼. 자, 선생님이 엄청 재빠르게 해볼게. 첫 번째 식은 a를 분배할 건데 분배하기 전에 괄호를 먼저 풀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더하기 bx에다가 x 마이너스 1 더하기 cx에다가 x 플러스 2인데 이걸 또 다시 분배해주면 a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플러스 b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x제곱 플러스 2cx. 네, 랩 아니에요. 2차항 묶어주고 1차항 묶어주고. 언제 이거 하고 있냐고 시험 보는데. 응? 그래서 이때 쓰는 게 뭐? 그렇지, 수치대입법이에요. 적절한 숫자를 집어넣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수치대입법의 팁을 선생님이 좀 알려줄 겁니다. 적절한 숫자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집어넣느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0이 되게 만들어버리면 조금 더 계산이 편해져요. 뭔 소리냐고? 자, 일단 니네가 구해야 되는 미정계수가 뭐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 A, B, C 몇 개? A, B, C 3개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럼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좋을지 3개를 먼저 정하는 거야. 0,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정말 다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그 중에 뭘 이용해 보냐? 여기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 x-1이 0이 될까? 그치, 1이지.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2개 찾았어. 1하고 마이너스 2 한번 넣어볼 거야. 그 다음 또 이거. 요거. x에 뭘 넣으면 0이 돼? 0. 3개 찾았죠? 0과 1과 마이너스 2. 이 3개를 넣어볼 겁니다. 0과 1과 마이너스 2. 첫 번째. x에다가 0을 대입해 볼게요. 0을 대입하면 이게 0 대입했으니까 이거 지워지지. 0하고 곱하는 건 다 지워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집어넣어. x에다가 0 넣어서 a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는 자, 우변에 x에도 0을 넣었으니까 요거 0 돼서 마이너스 4만 나왔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래. 그래서 a는 2야. A 하나 찾았죠 벌써? 자, 그 다음에 또 지우고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A가 2라고 구했으니까 이 A 자리인 2라고 이제 선생님 적어 놓을게. 그 다음에 이제 뭐 넣어볼까? 1 넣어볼까? 자, 1 넣자. 1 넣었는데 1을 넣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얘가 0이 되지. 1 빼기 1은 0. 그러면 요 항 자체가 다 지워져요. 0이 돼서. 또 요거 1 넣으면 요거 0 되니까 요 항도 싹 지워지겠지. 그리고 남은 거에다 이제 1 넣자. 1 넣으면 자, 1 넣어요. 두 번째 x에다가 1을 대입하였을 때 c 곱하기 1 플러스 2는 3이니까 c 곱하기 3은 1 빼기 3 빼기 4라고 해서 3c는 마이너스 6 그래서 c는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또 c를 찾았어요. 또 c를 찾았으니까 c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라고 적어주고 자, 세 번째 이제 뭐 남았어? 마이너스 2 있었지? x에다가 세 번째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거야.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요거 0 되겠지. 요것도 0 되겠지. 0 된다라는 건 지워진다. 0이 돼서 지워져요. 0은 곱하면 없어지니까. 그럼 이제 넣자.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2b 곱하기 마이너스 3은 자, 마이너스 1을 제곱 먼저 하면 플러스 4 플러스 6 마이너스 4라고 해서 6 b는 6 b는 1이라고 나왔죠. 이렇게 푸는 방법을 수치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까 찾았던 건 0과 1과 마이너스 2였는데 꼭 그래야 돼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그냥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으면 좋을까 그냥 3개를 정해서 넣으면 되는데 그래도 괄호 안이 0이 되도록 하는 수를 집어넣는 게 훨씬 편하게 풀리더라. 이걸 미정계수법이라고 하죠. 자, 3번.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 나오면 자, 첫 번째 1번 문제가 이렇게 생긴 3차식을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3차식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야. 이때 a, b, c를 구해봐. 자, 원래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여기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야.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치? 이거 세로 셈 이거 이제 써야 되니?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이제 이쯤 되면? 자, 바로 보세요. 바로 등식으로 만들 겁니다, 선생님이.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x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몫은 곱해질 거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해서 나머지는 더해질 거야. 끝! 항등식 만든 거야. 됐잖아. 이때 상수 a, b, c를 구하라. a, b, c. 항등식이죠? 바로 항등식 된 거예요. 그럼 뭐 사용할 거예요? 미정계수법? 계수비교법? 뭐든 괜찮은데 이거는 뭐 요 정도 풀어주는 거니까 그냥 분배해서 빨리 정리를 해보자.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네, 첫 번째 파란색 괄호 푼 거고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어서 동량 정리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정리되어 있다. 그럼 나왔지? a가 마이너스 1, b도 마이너스 1이고 c는 플러스 2입니다. 네. 그래서 나눗셈의 성질과 항등식 그리고 항등식에서 계수비교법을 이용한 풀이였어요. 자, 두 번째 이제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을 x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몇 차식으로 나눴니? 네, 2차식으로 나눴죠. 이때 몫이 있을 거야. 뭔지 몰라. 그냥 qx라고 할게.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5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플러스니까 이렇게 더해지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하나의 항등식, 등식을 만들었어요. 항등식이지. 자, 문제 풀 때 꼭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혹시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어. 이때 몫은 몇 차식일까? 그렇죠. 1차식이죠.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2차보다 작은 나머지는 1차식 나왔죠. 1차식 또는 상수항 나오니까. 자, 요거는 그냥 식에 대한 성질이고 혹시 이거 딱 선생님 지금 방금 설명한 게 이해가 됐으면 지금 잘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해 안 됐으면 멈추고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봐. 선생님 근데 왜 그렇게 돼야 돼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럼 다시 또 이 나눗셈에서 결국엔 몫을 구할 필요가 없죠. 그럼 지워버릴 거야. 지우개로. 근데 어떻게 지워? 0이 되게 만드는 거지.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뭘 집어넣으면 1을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순간 이만큼의 식이 0이 돼서 사라지고 1을 넣는 순간도 사라지지. 그래서 x에다가 이렇게 두 개의 숫자를 집어넣어 볼 거야. 무슨 방법? 수치 대입법. 자, 첫 번째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 대입하면 좌변부터요.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3은 자, 몫이 곱해져 있는 저 식은 0이 돼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5에 대하여 마이너스 2를 넣으니까 8 플러스 5와 같다. 그럼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5가 13이고 4a 마이너스 2b는 18입니다. 네, 요 식 가지고 풀어도 되고 그냥 다 2로 나눌 수 있으니까 2a 마이너스 b는 9라고 식을 하나 정리했어요. 두 번째 마이너스 2 말고 1 집어넣기로 했죠. 1 x에다가 1을 대입해 봅시다. 자, 요 문제를 이용해서 볼게요. 1 대입하면 좌변은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3은 자, 1 집어넣으면 또 요 동그랗게 요 부분 몫이 곱해져 있는 이 부분 다 0이 돼 없어지죠. 요 식을 이용해서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5니까 1이네.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3은 0이고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 자, 이게 두 번째 식이 나왔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방정식 할 겁니다. 둘이 더하면 b가 사라지겠다. 자, b가 사라질 거고 더해서 3a는 6, a는 2가 나왔어요. 그럼 a가 2일 때 b는 마이너스 5 하고 나오겠지? 예, 그래서 a와 b를 이렇게 구해서 정리를 할 거야. 그래서 나눗셈, 다항식의 나눗셈을 항등식으로 바꾼 다음에 문제에 따라서 계수비교법 또는 수치대입법을 적절하게 이용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번 조립제법과 항등식 4번 이제 필수 예제가 남았는데 여기 이것도 선생님 설명할 거예요. 설명할 건데 지금 이 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서 이해가 완벽하게 되는 채점하고 틀린 것도 다 고치고 나서 4번 영상은 요 다음에 다시 영상을 따로 올릴 테니까 그때 4번 문제를 보고 문제를 접근할게요. 예, 이게 한 2년에 한 번씩 시험 문제 나오는데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4번 문제는 영상을 다시 따로 올릴 테니까 자, 지금은 여기까지 학습을 먼저 하겠습니다.